안녕하세요. 속마음 정거장 타로입니다. 잘 지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줄고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다면 마음이 혼란스러우셨죠?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식은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오늘은 멀어진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타로 카드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은 왜 갑자기 멀어졌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 그의 감정에는 좀 현실적으로 지쳐 있었다 라는 감정이 나와요. 관계를 유지하기엔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라고 느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라는 무력감이 멀어진 이유라고 하는데, 그 무력감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당신에게 기대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불안함도 있고 어떤 의심도 있는데 그게 좀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냥 회피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기보다는 그냥 말없이 멀어지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이 카드는 약간 즉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어요. 상대는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거나 도망친 그런 성향이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조금의 힘듦으로 지금 그냥 벗어나야겠다 라는 충동성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컵 4번이 나왔어요. 이 컵 4번은 반복되는 그런 데이트나 아니면 약간 지루하거나 이런 생각, 약간의 권태로움이 느껴졌다라는 카드인데, 이 관계 속에서 권태와 무감각이 좀 생겼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 사람은 용기가 좀 안 났어요.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안 났고 배려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 대신에 회피를 택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이 사람이 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서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좀 감당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도망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대화를 시도를 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난 것도 있고 그 사람은 회피와 충동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당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툴고 미숙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고요. 다음 질문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일단 나온 카드를 보면은 처음 나온 카드가 컵 8번인데 그림을 보면은 되게 이제 슬퍼하고 우울해 보이는 감정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미련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다는 그냥 감정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등을 돌린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가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아프지만 그냥 스스로가 단념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추억 같은 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당신과 있었던 일들, 데이트를 했던 거,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은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감정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임질 준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움만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지금 세 번째에는 나온 카드가 완드 10번인데 무거운 지구를 들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힘에 받쳐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짊어진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일, 가족, 관계나 미래에 대한 고민 등 현실적인 압박 또한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생각, 미련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되게 버거운 상태다. 당신까지 감당하기는 버거운 상태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도 지금 당장 당신에게 무언가 행동을 옮길 힘은 좀 부족한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정의라는 카드죠.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감성적으로 당신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있지만 그 사람은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해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죠.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가 선택한 게 맞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생각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둘 다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선택이 내가 맞았어 합리화를 하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 마음은 아직 그리움과 미련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감정은 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책임질 힘이 부족해서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숙하게 이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관계의 흐름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여지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재정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멈춰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래에는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운명적으로 만남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2번. 이 펜타클 2번은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다시 연락할까 말까 여러 가지를 망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그 사람도 스스로가 성장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사람도 자기가 미성숙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당신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고민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템퍼런스. 서로에게 시간을 주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조심스럽게 대화할 가능성,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상대방이 성숙해질 기회가 생긴다면 관계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이 관계 방향에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너무 빠른 시도는 오히려 상처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카드예요. 지금은 기다림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소드 3번이 나왔는데 이 소드 3번은 조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에 다만 지금도 이미 깊은 상처가 서로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어지게 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말합니다.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예전의 패턴을 반복해서 이 연애를 쌓아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아픔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성숙해지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아픔에 대해서 서로가 치유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 가능성,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지만 서로가 이제 변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시 갈등은 생기고 다시 아플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은 당신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정거장에서 본 카드들은 상대가 당신을 떠난 이유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현실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신을 책임질 그런 자신감은 좀 부족하고 그러므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계의 흐름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가 성숙해지고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해도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별은 때로 상대의 미성숙을 드러낼 뿐이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그려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네, 혹시 더 깊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1대1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이 속마음 정거장 열차가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번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갑자기 멀어졌을까요? 갑자기 선을 그은 이유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소드 7번이 나왔습니다. 이 소드 7번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 사람은 속으로 이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지를 않았던 거죠. 갈등이나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걸 티내지 않고 혼자서 감췄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직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조용히 혼자 빠져나오기를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럽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이 관계에서 어떤 실망감을 좀 품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표현을 못했고 혼자 감정적으로 쌓여갔던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런 부분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바라는 모습, 그 사람의 이상과 현실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는 이거를 이제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 실망 속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그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의 키워드를 말씀해 보자면 안정감과 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당신과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떠한 안정감들을 바라봤을 때는 당신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그 사람 미래 계획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있으나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실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선을 그었던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타워 카드, 더 타워 위기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이 관계에서 어떤 큰 사건이나 아니면 충격,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느꼈을 때는 이 관계가 나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한 부분이 있거나 상황이 급변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예고 없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솔직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냥 감추고 쌓아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판단과 충동적인 깨달음이
갑작스럽게 멀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당신의 어떤 잘못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의 계획이나 두려움, 그리고 안정적인 추구,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주네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잘못이 있죠. 말을 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회피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태도는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은 왜 갑자기 선을 그었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는데 일단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시선은 처음 나온 카드는 여전히 당신을 따뜻하고 감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당신의 진심과 배려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과 그리움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카드는 완드 9번. 이 완드 9번이 두 번째 카드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현재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나와요. 다시 가까워지게 된다면 이 상처가 반복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마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남아 있어도 그냥 벽을 좀 세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세 번째 카드는 갈등 카드예요. 어떤 선택의 카드인데 그 사람은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당신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그대로 거리를 유지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카드지 어떤 행동으로 나서기에는 좀 두려움이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마음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 거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죽음 카드인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스스로 이 관계를 끝냈다라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됐고 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돼. 라고 스스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하지만 완전히 놓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야 한다라는 이성과 아쉽다, 미련이 있다라는 아쉬운 감정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 여전히 당신의 진심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어적이고 두려운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끝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그런 마음, 어떠한 미련들은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이 관계에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관계 흐름, 이 사람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신에 대한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기억과 미련이 이 사람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생각들은 계속 흔들릴 거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다만 그때는 이미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당신을 생각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카드는 재평가의 기회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 두 번째 카드가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거나 어떤 작은 제스처, 작은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카드예요. 다만 그 시작 자체는 좀 서툴 수도 있고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고, 하지만 이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굴럭. 세 번째는 굴럭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행운 카드입니다. 행운 카드가 세 번째에 나왔다라는 거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서로에게 치유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다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뜻해요. 믿음과 소통이 회복이 되어야만 이 가능성은 열리겠죠. 마지막 카드가 소드 10번이 나왔는데, 이 소드 10번은 이 관계가 끝나버릴 위험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기다리기만 하고 어떤 마음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상처만 깊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인 사람이면 돌아와도 같은 고통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조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재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성숙해지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연락이 와도 같은 부분으로 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후회와 미련을 느끼면서 다가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행복을 우선시하며 기다릴지 말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과 그 사람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두 번째 정거장의 카드들을 봤을 때 일단 상대방은 현실적인 이유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듯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소중하게 기억하지만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후회와 미련으로 인해 다시 돌아보고 싶어질 가능성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은 시간을 갖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고 진심을 다했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멀어진 거는 그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지 당신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당신의 행복과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원하는 관계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이 힘들다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1대1 상담에서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열차가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너무 지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싶어 했어요. 이 관계 속에 갈등과 피로감이 쌓여 있었지만 표현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오네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을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에게 갑작스럽게 벽을 세운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혼자서 답을 찾으려는 내적인 탐색이 시작된 상태예요. 당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혼자가 되기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의 키워드는 협력과 같이 이제 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그 사람은 이 관계에서 협력과 발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함께 노력하고 싶지만 혼자 힘들다고 느낀 거죠.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런 카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완드 5, 완드 5번이 나왔는데 이 완드 5번은 꽃 주위에 벌들이 있어요. 이 벌들은 사소한 갈등을 뜻해요. 사소한 싸움이나 잦은 언쟁을 뜻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당신이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말다툼이 긴장감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또 싸울까봐 무서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소한 말들로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피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회피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단절이 생긴 거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혼자 지쳤고 혼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관계의 불균형과 갈등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당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가 좀 미성숙하고 서툴렀어요.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서워했고 용기가 안 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피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좀 지쳐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핑계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진 이유, 갑자기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감정이 남아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일단 당신과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리고 있어요. 떠올리는 거는 추억을 떠올립니다. 당신과 있었던 일들이나 데이트했던 곳들, 장소,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이 카드는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이 지워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 추억은 지나간 시간으로 남아있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되돌리고 싶지만 내가 용기가 안 난다 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리운 마음도 있고 당신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다가갔을 때는 더욱더 큰 상처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단단히 무언가를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 카드는 차갑게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적인 태도예요. 그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8번, 검 8번이 세 번째 카드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미련을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미련도 있고 그리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움직이진 못합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하기에는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스스로가 올가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잘 몰라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주저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 이 카드는 이제 컵 9번이 나왔습니다. 이 컵 9번이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여전히 당신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때로는 다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사람 속마음은 그리움과 망설임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추억과 감정이 여전히 있고요.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도 있고 현실도 있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남아있으나 스스로를 지키려는 그런 방어 심리가 강해요. 이 방어 심리는 당신과 다시 만났을 때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 심리가 나타난 거다라고 보이네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를 쓰기는 해요.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지가 않고 놓지는 못한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가능성, 관계 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생각 변화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러버스 카드가 나왔죠. 이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연결의 끈, 감정의 끈은 여전히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선택만 한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끈 또한 존재합니다. 다만 한쪽이 용기와 책임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에이스 오브 코인. 이 에이스라는 것 자체가 시작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고 서로가 성장이 되어 있어야만 이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현실적으로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깁니다. 단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천천히 다시 쌓아가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네요. 이 카드 자체가 코인 카드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현실적인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스트렝스. 이건 힘 카드인데 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인내심과 자제력,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힘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 폭발이 아니라 차분한 성숙이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핵심의 키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가 다잡고 용기를 내야만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정말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당신한테 연락을 하면 이 관계는 또다시 갈등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상대방의 심리, 어떤 생각을 말해주는 카드인데 이 사람이 여전히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이 이 두 분의 만남을 좀 막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당신 역시 그 고통에 오래 머무르면 지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 감정의 끈, 감정적인 연결고리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성장과 용기가 없다면 두 분의 만남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스스로 행복을 지키며 선택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지,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세 번째 정거장의 카드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상대가 지쳐 있었고 혼자가 되고 싶어서 거리를 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속마음은 아직 미련과 추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지만 두려움과 현실적인 부담에 갇혀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이 관계 자체가 다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성숙하고 용기 있게 다가와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과거의 상처가 반복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요. 노력했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멀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불안과 미성숙이 만들어낸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만남이 우선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만남보다는 당신의 행복을 먼저 바라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이 필요하다면 1대1 상담에서 나눠볼 수 있어요.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열차가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고 멀어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 건데,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7번이 나왔습니다. 이 컵 7번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여러 갈래의 유혹과 어떤 선택지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가 소중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른 가능성이나 그리고 미래를 떠올렸다 라고 나와요. 당신을 만나면서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해서 그냥 현실을 좀 피하려고 한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애매한 태도로 거리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카드는 코인 10번, 펜타클 10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10번은 그 사람은 안정된 미래와 현실적인 기반을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맞을지 스스로가 점검한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가정,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사회적인 안정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을 택하려고 멀어진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9번이 나왔어요. 이 컵 9번은 이 사람이 어떤 만족과, 스스로 만족과 자유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서의 책임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인의 행복, 약간 도파민 있는 것들, 친구를 만난다든지 게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선시되는 모습이 강하게 내비쳐집니다. 그 결과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뒤로 물러난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더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악마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는 이 카드 자체가 두려움과 욕심이 섞여 있는 카드예요. 당신에게 의존하면서도 묶여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자유를 원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원했는데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이 사람한텐 싫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정한 마음이 생겼고 그런 불안정한 마음이 당신을 밀어내게 했다라고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자유를 동시에 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모습이 이 거리를 두게 된 이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감정은 있었지만 안정감과 자유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국에는 회피를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심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고 멀어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속, 속마음을 알아볼게요.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지, 당신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네요. 당신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배려를 인정하고 있어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 감정, 빚진 듯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 라는 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다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그 사람은 가끔 당신을 떠올리면서 연락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느낀다라고 해요. 호기심과 설렘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깊게 움직이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고 가볍게만 다가가려는 그런 기운도 보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사실 책임감에서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가볍게 떠보는 수준일 수는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그 사람의 상태, 여전히 묶여 있어요. 그냥 이 상황을 관망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고 움직이고 있진 못한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현실을 핑계를 대면서 현실의 핑계로 그냥 이 용기를 미루는 모습이에요. 행동을 미루고 있다. 감정은 있지만 그냥 행동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죠. 당신이 이런 모습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 마지막 나온 카드는 그 사람의 감정을 뜻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감정. 그는 당신을 여전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그런 존재로 기억을 한다라고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던 그런 모습이 그립다라는 거죠. 되게 엄마 같은 따뜻함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이 사람은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이제 책임질 준비는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냥 그리움만 남은 그런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고마움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련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뭔가 이제 연락을 하고 싶거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관계를 과연 책임지고 끝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본인도 알아요. 그 정도 힘이 없다라는 거를. 여전히 당신을 특별하게 기억은 하지만 현실적인 변화나 어떤 행동의 용기는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지, 그 사람의 생각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운명 카드, 데스티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두 분은 다시 마주칠 그런 우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계기로 연락이 닿을 수는 있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흐름은 바뀐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는 그 흐름이 멈춰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 두 번째 카드는 더 선이 나왔는데 이 더 선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두 분의 만남 가능성을 되게 높여줍니다. 두 사람이 밝게 웃을 수 있는 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두 분의 감정의 온기 자체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다만 진지하고 단단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려면 물론 두 분의 노력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드 4번. 이 완드 4번은 안정적인 그런 관계를 다시 만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안정되고 서로가 준비가 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커지게 돼요.
과거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세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가 코인 8번. 이 카드의 키워드는 노력,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긍정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관계의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카드는 코인 8번이에요. 노력과 성숙함, 그리고 성장은 필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이 관계는 형성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책임감을 키워야 되고 현실적인 준비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의 기준과 바람을 명확히 해야만 두 분이 만났을 때 이 흐름은 더욱더 좋게 흘러가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이 만남의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는 현실적인 노력과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시간과 준비가 없이 충동적으로 돌아온다면 결국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스스로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정거장 카드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리딩을 해보자면 상대가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당신을 놓아버렸지만 여전히 그 사람 마음에는 미련과 그리고 미안함이 있어요. 그걸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따뜻하고 소중한 사람으로도 기억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책임질 준비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흐름은 시간이 흐르면서 운명처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가 행복한 만남, 행복한 재회가 되려면 서로의 성장과 성숙함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상대의 혼란스러움과 미성숙함이 이별을 만든 것이지 당신이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원하는 사랑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당신의 삶과 행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더 깊은 개인적인 맞춤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1대1 상담을 통해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열차가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